안녕하세요. 최진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어, 제가 제 아들도 사실 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과학고등학교에서 따라서 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일을 고민을 하고 어떤 일에 힘들어하는가, 또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는가, 또 학부모님들의 그 걱정, 혹은 뒷바라지 이런 것들이 어떤가 하는 거를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물리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그 첫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1980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84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있다가 90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2년간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한 다음에 바로 고려대학교에 와서 35년간, 그래서 여기 빨간 보라색 표시란 것처럼 내년 2월이면 드디어 이제 정년 퇴임을 합니다. 오래 했죠. 그래서 제가 뭐 연구한 것도 있지만, 연구보다 이제 강의는 이제 여러 이론을 하니까 이제 여러 학부에서의 핵심 과목들을 강의를 했는데, 일반 물리학, 고전역학, 수리물리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물리학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들을 다 했는데, 마침 학교에서 이 녹화한 거를 유튜브로 올렸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이 사실 이걸 봤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우수한 교재를 소개시켜 줄까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헨리 앤 레스닉의 일반 물리 6판부터 지금까지 13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번역에 주로 참여했고, 그 다음에 모린의 고전역학, 보아스의 수리물리학, 그 다음에 퍼셀과 모린이 지은 전자기학, 그 다음에 그리피스의 양자역학,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소개를 이제 간단히 했으니, 이제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선 첫 번째 할 얘기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육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국내 물리 수준,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꼭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학 과학 교육의 질이 20년 전에 비하면 점점 그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새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볼때 물리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따라서 그걸 가르친 선생님들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 그거는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물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 과학 수학 수준이 사실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물론 우리나라의 영재거나 과학고 같은 게 있죠. 뭐그 버지니아에 있는 뭐 토마스 제퍼슨 사이언스 스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한국에서는 최근 영재고 과학고가 있는데,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물리가 뭐 어렵고 힘든 이유로 많이 푸대접을 받지만, 그 반면에 영재고나 과학고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고 또 그거를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목 하나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나라의 음, 장래를 이끌고 갈 엘리트들이 갖춰야 될 고급의 물리는 사실 영재고랑 과학고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어떤 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을 할 거냐 하는 거가 이제 저는 이제 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영재고랑 과학고 정원을 늘려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매년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2,000명 정도. 그래서 아주 사실 학생들이 좀 많아지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고 갈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봐야죠. 그래서 그 우선 물리는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일반 물리 수준으로 강의를 하는데 물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간단하면서 거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그거를 풀어서 답을 내는. 그러니까 소위 문제풀이 과정을 가장 그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그런 걸로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은 물리를 배운다는 게 이제 사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운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그런 물리를 배워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수학을 배워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어, 할 말이 없죠. 내 딸처럼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빠 나는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럼 영재고나 과학고 다니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물리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어떤 수학자가 쓴 책에 보면 그 사람은 물론 수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어, 테니스 선수가 윈블던에 나가서 그렇게 멋진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멋진 플레이를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연습할 때는 기본적인 체력 훈련, 스트레칭에서부터 근육 강화 훈련, 그 다음에 뭐 포핸드나 백핸드를 계속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고 이런 연습을 하죠. 그런 연습하는 거는 시합에서는 그런 거 안 보여주죠. 그렇지만 시합에 나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합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나가서 그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펼치는 장이라고 하면 그거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꼭 뭐 과학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현대 사회가 계속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강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분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사실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면 문제를 푼다는 게 우리가 뭐 아무리 물리학의 지식이 많아도 그거를 직접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못 풀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사실 물리 지식을 공부하고 그거를 어떤 문제에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성립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피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는 과정. 이 과정이 사실은 그러면서 물리학적인 측면도 이해하고 문제 푸는 능력도 그러면서 향상이 되고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바로 문제 푸는 능력의 본질이죠. 그럼 문제 풀기 능력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많이 풀어야죠. 문제 푸는 능력이 좋아지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요령은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무슨 짓을 해서든지 푸는 거죠. 무슨 짓을 해서라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베끼거나 AI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내거나 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 접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혹은 친구들과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물론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음과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물리 공부를 하게 되는, 그다음에 물리 공부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 문제를 푸는 데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 이슈는 그럼 어떤 문제를 푸느냐 하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은데 그냥 드립다 무식하게 많이 푸는 거는 그 우리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했을지 모르지만 구몬 수학 1 더하기 1, 3 더하기 5, 2 더하기 7, 7 더하기 이거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이거 고문이지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내 기준으로는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걸 어떻게 푸냐 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내가 힘든 문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힘든 문제는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그건 쉬운 반면에 다른 게 힘들 수 있죠. 어려운 문제는 물론 그걸 어렵다고도 하지만 나는 어려운 문제는 좀 더 고도의 수학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거. 우리 이런 걸 어려운 문제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는 이제 선행학습이 워낙 유행이 돼 있어서 일반 물리를 공부할 때도 뭐냐면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기학 이런 뭐 AP 코스에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뭐냐면 일반 물리, 미적분학까지만 쓰는 그런 문제만으로도 좋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학부 때 물리학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뭐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으로 가면 그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이 있어요. 고전역학은 미분 방정식, 전자기학은 편미분 방정식, 양자역학은 선형대수. 물론 이런 고급의 수학을 공부하면 그런 물리학의 좀 더 깊은 여러 분야를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다만 그거를 너무 어릴 때 시작하면 그 수학에 빠져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찾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물리적인 직관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인 직관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문제를 딱 보면 문제를 봐서 내가 힘든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에서 딱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건지 머릿속에 와닿고 되게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거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워낙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럴 수 있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생각해 보면 그 감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거를 고상하게 물리적인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은 좋을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너무 수학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나 이거 어떻게 풀지? 라는 문제는 평소에 집에 가서 좀 쉴 때나 아니면 뭐 자기 전에나 이럴 때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걸 어떻게 풀지? 만약에 우리 답을 모른다면 자꾸 생각나게 하는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기 능력을 키우는 좋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책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쑥 훑어보고 뭐 문제 여러 가지 책에서 이건 내가 어떻게 풀지 하는 문제를 찾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찾기 힘들면 먼저 그림이 있는 문제를 찾으면 돼요. 그림 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좀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림이 있죠. 그림 있으면 좀 더 쉬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은 좋은데 우리 이렇게 저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럼 문제는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어디서 찾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죠. 그래서 상황은 평소에 물리 실력을 기를 때 여러분들의 실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물리 실력을 깊게 높이고 싶으면 깊게 하고 싶으면 그때는
보통 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때는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있죠.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또 시험 준비에 맞게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어디서 찾냐? 대개 일반 물리를 보니까 일반 물리 교재를 보면 돼요. 일반 물리 교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헨리 레스닉. 그 다음에 또 딴 데서 쓰는 게 서웨이, 또 이제는 좀 약간 한물이 같지만 벤슨, 또 지안콜리, 티플러, 이런 책들이 좋아요. 근데 근데 문제는 번역본이 있으면 좋은데 영어로 돼 있으면 찾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뒤에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찾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찾으면 되고, 물론 뭐 경시대회나 이런 걸 보면 뭐 그날디게 뭐 200제, 300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도로프의 책도 있지만,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올림피아드 준비할 때, 그럴 때 이제 보면 되죠. 사실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봐도 돼요.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 내가 최근에 어떤 학생한테 들어봤더니 한과형 같은 곳에서는 뭐 3시간에 4문제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인 사슬을 이어 맞춰서 그걸 짜 맞추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갖는 문제, 이런 게 사실 물리 공부를 할 땐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근데 반면에 또 객관식 문제로도 수능 같은 게 그렇죠. 물론 어디 옛날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과학고등학교에서는 그 객관식 문제로 좀 많이, 그래서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급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런 데서도 제대로 답을 구하는 거. 물론 그런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다음 중 맞는 것을 다 골라라. 아주 싫죠. 그런 객관식 문제, 물론 주관식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집중력을 아주 높이는 거는 사실 인도 공대 문제가 그래요. 인도 공대라는 게 원래 우리 항상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그 거기는 0.1%를 붙이고 99.9%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에요. 수능이랑 약간 수능도 뭐 퍼센트는 다르지만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비틀고 사실 어렵고 그 다음에 힘든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찾을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를 찾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상황에 맞는 또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수능이 끝난 다음에 뭐 물리학자가, 어느 모 대학 총장이 물리학자가 수능 시험을 봤더니 이건 나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내냐. 천만의 말씀. 준비 고등학생이 그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는데, 3년을 물리를 공부를 하고 그 시험에 맞는 시간 배분과 나오는 문제들의 패턴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 시간에 다 풀 수 있는가를 몇 년을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도 하지 않고 물리학 박사만 있으면 아무 문제나 가서 닥치면 다 풀 수 있냐고? 안 그렇다고 봐요. 그건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리는 알지 몰라도 물리 공부나 물리 시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죠. 상황에 맞는 준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런 일반 물리 교육 같은 거를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 물리 수준에서, 다시 말하면 미적분학까지만 쓰는 물리학에서 최상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 그 다음에 최상의 문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사실 그거가 물리학자가 연구를 하지 왜 그런 거에 관심 있냐? 한번 관심이 있죠. 그래서 지난 한 10년까지 한 5, 6년? 6,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최상위의 지식들을 모아놓은, 여러 책에서 모아놓은 거. 재미있게도 헨리 레스닉은 13판보다는 5판이 제일 좋아요. 그런 거 하기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물리를 잘
어렵지 않고 물리 수준이 저하되니까 점점 친절하게 책이 돼가면서 두꺼워지고 그 어렵지 않고 문제는 많아지지만 그냥 수식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이 많아져. 그거랑 서웨이, 벤슨, 티플러, 쥐앙콜리 이런 책들에서 어, 야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좀 잘 얘기하고 싶다. 풍부한 예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많은 문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많은 문제도 내가 한 챕터당 한 8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골랐으니까 대략 한 3, 4천 문제 정도를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만들어서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현재 지금 내가 이 하고 있는 그 유튜브의 그 물리생각이라는 채널에서 물리 강의를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예제나 문제는 거기 골랐던 문제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고 있죠. 사실 내가 거기다가 또 이제 뭐냐면 인도 공대 문제도 한 5, 6천 문제 정도 번역을 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소위 레이텍이라고 아주 잘 정리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한 10,000문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 중에 일부를 그 물리생각에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찾는 방법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요번에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끝낼 텐데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 시험 보는 거 아니면 물리학 공부를 1년 안에 끝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뤄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이런 걸 배워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국내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꼭 물리가 아니더라도 이거랑 관련된 어떤 분야를 할 건가 아니면 꼭 학문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를 하면 어떤 걸 하는 걸 좋을까 물론 재밌게도 그런 모든 부분에 과학적인 사고방식 문제풀기 방법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제대로 된 곳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경쟁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요새 현실을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경쟁을 못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운동회도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학교에서 하는 경쟁처럼 아무 경쟁에 따른 물론 희생이 좀 대가가 있긴 하지만 경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간고사 한번 못 볼 수 있어요. 운동회에서 달리기 계주하다가 꼴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쟁에서 내가 졌을 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 내가 이겼을 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거에서 밀려난 학생들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고려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치열한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 걸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할 때 뭐냐면 보통 이제 나는 쟤가 내 경쟁 상대인데 다음 시험에는 내가 쟤보다는 잘해야지 물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해야 될 경쟁은 어제의 나보다 내가 얼마나 좋아졌냐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내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냐 내가 어제보다 좀 나아졌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가 됐지만 훨씬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그렇게 하다가 발전하다 보면 어느새 남들보다 앞서 있게 돼요. 이제 그런 경쟁을 할 때 어제의 나와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있으면 다른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얘를 꺾어야지 물론 그런 생각도 이 승부욕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도대체 왜 잘하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거를 자기도 그렇게 그런 거를 어떻게 배워서 나도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좀더 개선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뭐 이건저런 건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번은 뭐냐? 다음번 이제 내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뭐 많이 호응을 해서 얘기하면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요새 AI가 많이 돌죠. AI로 요새 자기소개서 쓰면 한 30분만 시간 들이면 지금까지 나온 웬만한 평균보다 잘 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경우 고등학교를 영재고나 과학고에 시험 볼 경우, 대학교에 시험 볼 경우, 유학 갈 때 지원서를 낼 경우 AI로 만든 자소서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나? 그 다음에 또 AI를 이용해서 물리는 어떻게 공부하나? 그래서 사실 AI에 문제 긁어서 야, 답 좀 써봐 그러면 다 풀죠. 이럴 때 AI를 이용한 우리 제대로 된 물리 공부는 어떻게 하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리 이런 거 혹은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유학을 갈 때는 어떻게 준비하냐? 뭐 SAT나 GRE도 요새 다시 부활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써야 유용하게 됩니까? 뭐 우리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건데 내가 물리 생각에서 하는 물리 강의 이외에 그 여러분 학생들이 내 자식 이렇게 똑똑한 내 자식이 있으면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는 생각으로 사실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뭐 재미있게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번 얘기도 시간이 되면 적당한 때 또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때까지 또 우리 안녕히 계시고 다음번을 우리 또 기대합시다.